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챗GPT 나왔다고 놀란 게 엊그제 같은데 GPT-4가 나오고 GPT-4.5가 나오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딥시크까지 개발되면서 인공지능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15%가량 하락하기도 했고 반면 글로벌 빅테크에 밀려 약세를 보였던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죠. 딥시크가 충격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규모의 법칙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딥시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최신 칩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 칩을 활용하여 딥시크를 개발하는데 챗GPT의 18분의 1 정도 비용밖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동안 인공지능 개발을 치킨 게임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시장을 선점했을 때 얻는 이익이 너무나 클 것이기에 거대 자본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개발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대규모의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고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죠. 이처럼 최근의 AI 개발 트렌드 중 하나는 규모의 법칙을 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유지하면서 비용은 적게 들게 하거나 모델의 크기를 줄이거나 연산과정 최적화를 통해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식들이 연구되고 있죠. 그 중 하나가 SLM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MIT 등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로 선정하기도 했죠. 최근 우리가 접해온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사용한 기술들이 많았습니다. 데이터셋의 크기, 파라미터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죠. 2018년에 나온 GPT-1은 약 1억 개 파라미터, 2019년에 나온 GPT-2는 15억 개 파라미터, 2020년에 나온 GPT-3는 1750억 개 파라미터로 학습했다고 하죠. 공개되진 않았지만 GPT-4는 훨씬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책 많이 읽은 친구가 적게 읽은 친구보다 좀 더 아는 게 많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규모가 커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막대한 계산 자원과 메모리를 요구하죠. GPU 등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력도 많이 소비하죠. 이렇다 보니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LLM에서 앞서 나가기도 했죠. 또한 모델이 크다 보니 연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응답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문서 요약 같은 간단한 작업에 LLM을 쓰는 것은 식료품을 사러 탱크를 몰고 가는 격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적은 자원과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는 없을까? 물론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인공지능이 나오면 퇴근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정도만 생각하죠. 그렇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스몰 랭귀지 모델, SLM이죠.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파라미터가 1,000억 개 이상일 경우를 LLM이라고 한다면 100억 개 이하인 경우를 SLM으로 보기도 하죠. 메타의 라마3 8B의 파라미터가 80억 개 정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LLM보다 훨씬 작고 구체적인 데이터셋을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 추론 속도가 LLM보다 빠르고 고성능의 GPU나 대용량의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지 않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 저사양 기기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죠. 여기에 더해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디바이스의 AI로 각광받고 있죠. 여기서 온디바이스의 AI란 인터넷으로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 자체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AI를 말하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 SLM인 가우스를 탑재했다고 발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파인 튜닝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파인 튜닝은 이미 훈련된 인공지능의 특정 데이터셋을 사용해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LLM의 경우 웹크롤링, 책, 기사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다 보니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여 최적화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존에 학습해 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품질이 나쁘면 오히려 모델 성능이 나빠질 수도 있죠. 반면 SLM의 경우 모델이 작기 때문에 적은 양의 데이터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할루시네이션과도 연결됩니다. 챗GPT의 등장과 함께 떠오른 문제가 거짓 정보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이었습니다.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도 학습을 했고 이로 인해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고치려고 해도 워낙 데이터가 많다 보니 세부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SLM의 경우 학습 데이터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로도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해 LLM 대비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확률도 감소하죠. 보안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인공지능 사용을 막아두기도 했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동안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딥시크에서도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어 많은 곳에서 사용을 금지했죠. 그런데 SLM의 경우 인터넷 연결 없이 로컬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죠. 종합해보면 SLM이 주목받는 대표적인 5가지 이유는 첫 번째, 비율 효율성, 두 번째, 특정 도메인에 맞게 미세 조정이 용이한 점, 세 번째, 할루시네이션 확률 감소, 네 번째, 온디바이스 AI 활용, 다섯 번째, 보안 정도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LLM을 대체하는 기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데이터셋 학습으로 특정 도메인에 최적화시키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LLM에 대적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LLM을 책을 많이 읽은 친구로 비교했다면 SLM은 수능에 나올 것만 공부한 친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지식에서는 뒤처지지만 수능에서만큼은 LLM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두 모델의 활용 분야도 다릅니다. LLM은 범용 챗봇, 검색 엔진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유용하고, SLM의 경우 스마트폰 음성 비서나 보안이 중요한 내부 시스템, 특정 도메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적합하죠. 대화형 AI 캐릭터 개발, 지능형 CCTV, 에너지 관리 솔루션, 5G 통신 네트워크 최적화, 자율주행 기술, AI 비서 등 다양한 분야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SML이 더 잘 활용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LLM에 비해 학습 데이터와 파라미터 수가 적다 보니 복잡한 언어 처리나 고차원적인 추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지식 증류입니다. 지식 증류는 큰 모델의 똑똑함을 작은 모델에 전달하는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핵심적인 지식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티처 모델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해 매우 긴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설명에는 핵심적인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뉘앙스, 배경 지식이 담겨 있죠. 그럼 학생 모델은 티처 모델의 답변을 학습하면서 정답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배우는 것이죠. 똑똑한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듯이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뛰어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내겠죠. 반면 티처 모델의 단점도 함께 전달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지식 증류 이외에도 인공지능 모델을 경량화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이 적은 가중치를 삭제하는 방법인 가지치기, 모델의 각 계층 연산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메모리 할당 크기를 재구성해 모델 저장에 필요한 저장 용량과 연산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양자화, 제한된 매개 변수 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추론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모델 구조 경량화 등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인공지능 개발 트렌드 중 하나는 규모의 경제를 깨는 것입니다.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규모의 경제이죠. 대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국가나 기업이 높은 수익성을 보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규모의 경제의 한계를 깨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낸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한계를 깨는데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죠. 현재의 인공지능 시장에 희망이 있는 이유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구글, 메타, 오픈 AI 등 거대 자본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기술력을 높여나간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국내 기업들은 물론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분들도 열심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죠. 우리 연구자분들이 훌륭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저와 여러분의 퇴근이 앞당겨지길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 영상이 SLM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